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부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과의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식덕, 즉 식물 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식물 덕후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을 즐겁게 키우면서 즐기는 그런 또 삶이죠. 그래서 저도 식물 덕후로서의 삶을 살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께 5개의 주제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덕후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덕후는 오타쿠의 일본말, 오타쿠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덕후라는 말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집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 덕후는 당연히 식물에 어떤 집착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 덕후로서 어떤 조건이 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5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봤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떤 정도의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집착에 가까운 관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타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과 그리고 노동력이 있는데, 사실 요즘 바쁘다 보니까 식물을 보살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집약적으로 노동력을 이렇게 하면서 식물들을 돌보는 시간을 좀 이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쌤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했었을 때 식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식물 덕후들의 집에 가면 식물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플랜테리어하고는 다른 느낌이죠. 플랜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을 어떤 실내 공간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적절한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그 공간이 굉장히 심미적으로 잘 정돈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데, 사실 식덕은 약간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식물 덕후로서의 조건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바로 자금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식덕들이 굉장히 희귀종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이것들을 콜렉트하기 위해서 많은 금전들을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기준에서 좀 이제 낙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소비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식덕들의, 그러니까 식물을 이렇게 소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식물을 좋아하셔서 집에 식물들을 많이 들이시고 키우셨었는데, 그 식물들의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그 물가로 봤을 때 한 10,000원의 안팎으로 되는 굉장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싼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즐겁게 저희 어머니도 그 식덕 생활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식덕들의 문화가 좀 바뀐 건 콜렉트를 하는 그 식물의 대상이 희귀 식물들 그리고 열대 관엽 식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식물들이 들어오는 데는 사실 식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송비나 이런 여러 가지 딸리는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데에는 이 관엽 식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방역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병해충으로 바나나 뿌리썩이 선충이라는 그런 이제 선충이 있는데, 그런 선충이 뿌리에 같이 반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식물들을 군들을 보면은 뭐 필로덴드론 속이라든가 안스리움 속이라든가 내지는 여러분들 몬스테라 많이 아시죠? 몬스테라 속이라든가 이런 속들이 속해져 있는 천남성과 그리고 또 마란탁과 이런 아이들이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의 가격이 뛴 거에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알보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바리에가타라고 해서 알보가 이제 하얗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몬스테라 중에서도 하얀색 잎을 가지고 있는, 약간 부분적으로 하얀색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삽수 한 장에 이파리 한 장 달려 있는, 뿌리가 좀 나 있는 삽수 한 장에 100만 원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식덕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구입을 한 분이 키워서 이거를 다시 잘라서 삽수를 만들고 이거를 중고 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에 재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테크라는 그런 문화를 또 새로 만들게 되죠. 자, 가격은 대신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한 반값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소비와 판매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소비 그리고 판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식덕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순간순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5개 주제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가장 크게는 뭔가 한 개체, 이 개체를 작은 유무부터 시작해서 큰 성체까지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개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몬스테라, 국민 몬스테라죠. 그래서 몬스테라 델리오사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를 제가 2019년도 가을쯤에 대형 마켓에서 한 7, 8천 원 주고 구입을 했다가 2년이 지난 그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성체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실을 열대우림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존재감을 완전히 뿜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거, 그 첫 번째 주제를 제가 키움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번식이라는 거는 개체 하나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거죠. 자, 사실 희귀 식물들을 번식을 시키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삽수나 분주가 생각보다 쉽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예제로 가지고 온 거는 사실은 장미허브, 로즈허브라고 하는 비교적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건 뭐냐면 정말 요만한 플라스틱 풀분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큰 이제 모체를 만들고, 근데 이 모체를 만들어서 너무 이뻤는데 얘가 밀도가 사이사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사이로 통풍이 안 돼서 벌레들이, 병충해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삽수를 제가 좀 잘라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성해진 아이를 보고선 하루는 쟤를 가지고 장미허브 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선 유리병을 한 20, 30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삽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삽수가 커진 다음에는 밑에 잎과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이게 외목대로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 30개를 키웠고, 그것들을 주변에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또 즐거움을 또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모음이라는 거는 콜렉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일군의 대상들이 있는데 이 대상들이 유사한 점들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4개의 이미지,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같은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콜렉션을 시작했던 것이 희귀 식물 중에서는 사실은 안스리움이 처음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안스리움을 처음에 드릴 때 안스리움 중에서도 클라리네 비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진한 녹색에 그다음에 두꺼운 잎, 그리고 그 잎의 형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트의 정석을 그리고 있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리네 비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받으면 인맥이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호프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에 여러분들 팬케이크 보면은 도라야끼라고 있죠. 그 도라야끼처럼 둥근 모양의 도라야끼, 그래서 안스리움 도라야끼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갈레라고 해서 저 아이는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만 주면은 이 판장의 크기가 1m를 넘는 그런 이제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요만한 코딱지 많은 유묘부터 시작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안스리움 말고도 사실은 변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이 아이, 저 아이를 같이 수분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중고 마켓에 올리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구입하고 그리고 그 유묘를 키우는 그런 과정도 굉장한 즐거움이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해충이 즐거운 존재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 해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식물에 이렇게 잎에 기어다니는 걸 보면 이거를 채집을 하다가 이걸 관찰을 하면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은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나,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빠른 걸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죽은 아이처럼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기에 재미에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현미경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현미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현미경이 뭐 물론 프로페셔널한 현미경들은 굉장히 비싸겠지만 요즘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가격대는 2, 3만 원이면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2, 3만 원대의 가격대로 배율이 100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기능이 여러분들이 이 현미경의 잭을 스마트폰에 연결을 시키면 그 스마트폰 화면에 그 현미경의 화면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미경이 사실은 작동을 하려면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력을 스마트폰에서 끌어다가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동영상이나 그 사진들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또 보관을 해서 관찰한 것들을 일지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식물을 돌보는 것도 사실 바쁘긴 한데 종종 등장하는 이 해충들을 샤알에다가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좀 이 아이를 굶기기도 하면서 관찰도 하긴 하는데요. 이런 재미도 사실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충이 정말 이 식물 한 개체에 창궐을 해서 죽이기까지는 정말 단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창궐하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실제로 이 해충이 발발을 한 다음에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약도 뿌리고 잡아주면서 이 해충과 공생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즐거움 중에 하나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눔이라 하면 여러 개의 개체가 있을 때 가능하죠.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귀한 아이를, 내가 키웠던 아이를 누구에게 줄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 식물들은 재생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파리 하나, 그리고 또 어떤 잎 베고니아들은 이파리의 조각만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수태에다가 물을 쫙 짜가지고 놓기만 해도 뿌리가 10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나눔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고, 번식을 시킨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제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종종은 당근마켓에서 당근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재미도 쏠쏠치 않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5개 주제를 여러분들께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식물들의 화폐적인 가치는 제가 느끼기에는 살 때 부담스러운 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화폐적인 가치가 이 친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하고는 정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즉
제가 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책도 보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물도 주고 닦아주고 병충해도 예방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쏟은 만큼 그 사랑만큼의 가치가 이 식물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식덕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유를 해주신 이 시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또 그 삽수를 만든 아이들이 성목으로 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자리를 빼기 위하여 당근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